전산회계 2급 91회 기출문제입니다. 한솔 상사예요. 한솔 상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좀 나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한솔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해놨습니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해놨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회사 등록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 열리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보시면 자, 왼손으로는 항상 문제집 찍어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있는 게 등록번호 나있습니다. 106 25 12340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 수정합니다. 106 25 12340 치시면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없어졌죠, 그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회사 이름은 한솔 상사 맞고요. 대표자가 오태식이 아니라 최한솔이라고 그랬어요. 최한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개업 연월일 2015년 1월 23일 날짜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죠? 수정할게요.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돼 있어요. 이거 엔터 치시고요. 갈로 하셔서 문정동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오는 게 업태 도소매 맞고요. 종목은 가전제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제일 밑에 보면 송파세무서 보이십니까? 요거예요. 송파세무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주는 게 6점짜리 문제예요. 6점. 받기 쉽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나옵니다. 2에서 C 빠져나올게요.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였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창이 열리는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내용 보시면 여기 차액이 떠 있죠. 이 차액을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현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금액은 책에 항상 왼손으로 책 찍어주세요. 5천만원. 보통예금 3천만원. 정기예금이 2천만원. 외상매출금이 5천만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리가 109번이죠. 알고 계시죠? 50만원 맞고요. 받을 어음이 3천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입니다. 그죠? 받으는 110번이니까 30만원 맞고요. 단기 대여금이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1000만원. 단 미수금이 2천만원, 상품이 8천만원, 차량 운반금액이 5,200만원, 차량 운반에 대한 감가상환 우익이 2,300만원 맞고요. 비품이 2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는 213번 코드로 맞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 금액은 얼마나 돼야 돼요? 1000만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정상입니다. 자산입 다 했고요. 부채 넘어가셨어요. 외상매입금이 4,500, 지급금이 2천만원, 다음에 선수금이 2천만원, 자본 차입금 있죠. 자본금 금액 2,120만원 맞고요. 단기 차입금 금액이 없네요, 그죠? 단기 차입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40뿔뿔에서 4천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차익이 없습니다. 엔터 치면 차익이 없으시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점이에요? 이것도 6점이에요. 점수 맞기 편하다, 그죠? 자, 2에서 C 빠져나올게요. 문제 3번입니다. 3번에 1번. 당사는 예행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다음에 적유를 등록하시오 였습니다. 적유를 등록하래요. 계정강업 및 적유 등록 요 파트입니다. 코드 번호 821번 821 치면 821번 보험료로 바로 넘어가십니다. 자, 현금 적유에 몇 번이에요? 현금 적유에 7번 입력하시면 돼요. 7번 하셔서 예행자 보험료 납부 여행자 보험료 납부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3점이에요. 그냥 쉽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한솔 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해놨습니다. 빠져나와서요. 거래처 초기 2월 내용입니다. 거래처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에 돈 받을 거, 외상매입금에 돈 줄 거 거래처별로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혹시나 회사가 없으면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외성매축이나 내용이 없으면 외성매금 없으면 불러오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외성매축은 양촌 상사 85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네요. 수정할게요. 차이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1,500. 다음에 신읍 상사 500만 원 맞고요. 기름 상사 3천만 원 맞습니다. 차이가 없어졌죠. 다음은 외성매금 넘어가겠습니다. 외성매금의 명성 상사에 2천만 원 맞고요. 대도 상사는 2,500이에요. 이 오뿔뿔. 그리고 영광 상사는 거 없었죠. 얘를 삭제합니다. 자, 삭제를 하면 차이가 없어지겠죠. 삭제 키는 알고 계시죠? F5번 키입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삭제하면 차익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3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4번 문제. 자,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7월 26일자입니다. 0726. 자, 태프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송파구청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했어요. 자, 대별에 현금이 나갑니다. 얼만큼? 10만 원만큼. 차변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부했대요. 기부금 하면 되겠죠. 차변에 기부금 몇 번? 953번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짜 8월 넘어갑니다. 2에서 C 한번 누르시고요. 방향키 이동하고 0808 하면 되겠죠. 8월 8일. 상품 200만 원을 진화 상사에 판매하고 팔았네요. 그죠? 대금은 진화 상사 발행의 약속은 받고 판매 시 발송한 운송비 5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제 상품 팔았어요. 대변에 뭐 한다고요? 상품 매출 분명 되겠죠. 대변 상품 매출의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현금 지급했대요. 대변 엔터 치면 바로 위에 거 따라옵니다. 대변 현금 지급했는 금액이 5만 원 지급했어요. 5만 원. 차변에 어음 받았대요. 남이 발행한 진화상사 발행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되겠죠. 받을 어음 110번입니다. 받을 어음 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대한 받을 어음이에요? 진화상사에 대한 받을 어음입니다. 이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출 시에 뭐 좋다고요? 운송비라고 해서 운송비는 없어요. 운반비 하면 824원 나옵니다. 824번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 하시고요. 진화상사 여기서 엔터 치시면 진화상 따라온다고 그랬죠. 스페이스 바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좀 깔끔하게 서류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원, 현금 5만원,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진화상사 200만원, 그리고 운반비 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다음 날짜 9월 30일로 넘어갑니다. ESC 9월 30일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9월 30일 날 잔금 9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일은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해결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1일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계약금 좀 선급금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이거 없애주면 되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대변에 선급 비용이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대변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얼마나 썼다고요? 10만 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대변에 뭐냐 하면 보통예금 103번이거든요. 보통예금에서 얼마 잔금 얼마 넣었다고요? 90만 원을 이체했대요. 그럼 이거 왜 준 거냐? 뭐 준 거예요?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서 잔금을 준 거예요. 그럼 광고에 관련된 주문을 한다고요? 광고 선전비죠. 833인가요? 833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광고비가 총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9월 1일 날 먼저 준 10만 원 있었는데 이거를 선급금으로 실행하고 선급 비용으로 실행했으니까 선급 비용 없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짜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21일 거래처 세종스타일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해소하고 다음 입금표를 발행했다. 자, 현금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차별에 현금 들어왔어요.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300만 원 받은 겁니까? 3뿔뿔 입력하시면 되겠죠. 3뿔뿔. 대신 뭐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받은 겁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가야 되죠. 누구 거? 세종스타일. 세종스타일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거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날짜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 20일자입니다. ESC 방향키 이동하시고 11월 20일 마우스를 안 쓰는 버릇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전표를 받았다.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 했습니다. 소모품 구입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럼 뭐로 처리하라는 얘기요? 그렇죠. 소모품비 830. 오케이. 830번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얘기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15만 3천 원 되어 있습니까? 15만 3천 원. 대변에는 돈 줬다 소리인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카드 매출 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카드가 걷다는 얘기예요. 대변 뭐가 합니까? 미지급금이죠. 안 준 거니까. 자,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나중에 돈 줘야 되느냐? BC카드에 돈 주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입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계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기로, 손으로 분계를 자꾸 써가면서 차별된 분계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항상 분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다음 날짜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 자, 안양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한다는 얘기는 갚아주기 위해서 매출 거래처인 호수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 배서 양도하였다. 자, 여기서 배서 양도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은 자, 수취인, 그러니까 발행인과 수취인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딴 사람이 갖고 하더라도 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서라는 얘기는 등배자, 적을 서자, 어음의 뒷면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나 누구는 이 어음을 누구한테 주니까 이 어음 대금을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차별에 뭐가 없어지느냐? 외상매입금 갚아준대요. 이 외상매입금 누구냐? 안양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습니다. 안양 상사의 외상매입금 얼마? 350만 원 지급하는데 대별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 아니라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에요. 그럼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이 받을 어음은 누구 거냐? 매출 거래처 호수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서 양도했을 때는 어느 변에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온다. 뭐 했을 때? 배서 양도시. 배서 양도시. 어느 변에 대변에 뭐 나온다고요? 받을 어음. 아이고.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남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당연히 대변에 받을 어음 해야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다음 날짜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고 취득원가 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을 영동상사에 7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자격수표로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일단 차를 팔았어요. 대변은 뭐 없앤다고요? 차량 운반고가 없어지겠죠. 얼마짜리 였습니까? 800만원. 차량 운반을 팔고 나면 차량 운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필요 없어요. 차량 운반 208번이니까 차별이 없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 되겠죠.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200만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차량 운반구가 800이에요. 차량 운반구가 800만원짜리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00만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에 따라서 이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빼고 나면 이 차량 운반의 실제 가치 얼마냐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이 600만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장부가라 불러요. 장부가. 자, 얼마짜리인데? 600만원짜리인데 얘들은 얼마를 갖고 팔았느냐? 700만원 매각하고 수표를 받아 지급받았어요. 차변에 현금 들었다는 얘기예요. 수표 받았으니까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700만원 받은 겁니다. 얼마짜리인데? 600만원짜리인데 700만원 판 거예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네. 그럼 대변에 유형 자산 뭐 한다? 처분 이익이 되겠죠. 처분 이익이 100만원만큼 생기더라는 겁니다. 요 분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요 분계 중요합니다. 항상 이 차량 뭐의 장부가액이 얼마인데 원래 차량 뭐 800만원짜리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 있으니까 장부가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짜리를 70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이익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2월 17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은 목적으로 황수건설의 주식 100주 한 주에 액면 2만원짜리. 액면이라는 것은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원래 2만원짜리인데 뭐 이런 겁니다. 의미 없어요. 주당 18,000원에 매입하고 180만원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수수료 10만원 포함해서 보통용 계좌에 스위치했다. 주식을 사온 거네요. 차입을 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되겠죠. 차별의 단기 매매 증권. 그러면 얼마 하셔야 되느냐? 180만원이죠. 180만원. 그리고 차별의 매입 시에 수수료 준 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몇 번 때요?
900번대.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만 900번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대변 무슨 거예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어요. 대변의 보통 예금 190만 원 되겠죠?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제 비용들은 다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뭐만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만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900번대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 900번대를 하면 영업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외 비용.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얘기예요. 영업외 비용 항목은 중요합니다. 뭐 있냐? 이자, 손실, 기부금, 또 뭐 있냐? 기타의 대손상각비.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 다시 한번 볼까요? 뭐 했다고요? 이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수수료 비용.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 항목입니다. 대수에서 이런 항목들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은 수정사항입니다. 자, 8월 20일 날 수정할 게 있어요. 8월 20일 가볼게요. 8월 20일. 장전문으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수로 받은 것이다. 일단 현금 받은 거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약금 받은 거래요, 이거.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은 게 아니고 뭐 받았다?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선수금 똑같이 장전문구니까 장전문구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선수금만 수정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날짜 11월 4일자입니다. 11월 04일.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였으나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선지급한 계약금 30만 원 회계 처리가 누락됐다. 그럼 상품을 산 걸 얼마 샀다는 얘기예요? 300만 원 샀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 구입했고 오늘 보통예금 준 거는 270만 원이 맞고요. 계약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별에 계약금 준 거 간다고요? 선급금이죠. 뭐 준 거 선급금입니다. 선급금도 그걸 써야 되죠. 누구? 서울 상사. 해서 30만 원만큼 계약금 준 거를 표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그렇고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결산 정리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결산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산은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단기의 수익과 단기의 비용을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해내는 과정이다. 뭐에 의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단기에 돈을 얼마 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혹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발생했는 금액만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리하는 내용들 나오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 1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 판명됐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만 현금 과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뭐 또라 나 있어요. 그래서 학계 자료 시험표 가시면요. 엔터 치시면 학계 자료 시험표 엔터 치시면 자, 학계 자료 시험표에서 엔터 치시면요. 12월 30일 떠요. 여기서 뭘 찾느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정리하시면 되겠죠. 차변했죠? 5만 원 차변했습니다. 얘를 차변을 없애려고 하면 어느 번 한다고요? 대변 가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차변에 누가 썼다고요?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대요. 원래 이거 인출금을 정리하지 않고 자본금을 정리하는 게 정상인데요. 그래서 인출금 적을게요. 회사 돈을 사장이 빼갔으니까 인출금 적을게요. 원래 12월 31일이 되면 이 인출금 정리하는 문제가 원래 나오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적으셔도 되고 인출금 적어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미국의 ABC 테크. 자, 일단 먼저 뭐라지 영어예요. 태치컵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 원 내렸습니다. 미화가 10,000불이었대요.
결산일 현재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 만불의 자금이 1,150만 원인데 현재의 환율은 얼마 한다고요? 1,200원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하면 내가 만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게 환율이 계속 변해요. 1달러당 1,200원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1,200원으로. 자, 계산하면 가면 얼마 나오느냐? 금액이 1,200만 원 나와요. 1,200만 원. 원래 얼마였는데 1,150이었는데 1,2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럼 차변에 뭐가 증가했다고요? 외상 매출금이 가만 앉아서 1,150만 원이 1,200만 원이 된 거죠. 영어로 A, B 치면 나올 거예요. A, B 치면 나오죠, 그죠? 미국 A, B, C 나오죠. 자, 외상 매출금이 간만에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다고요? 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느냐? 외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외상 매출금 차량이 증가한 겁니다. 이 돈을 뭐 하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그래요. 외화 환산 이익.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증가했다. 요 문제가 요 앞에서 몇 회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산액 1급 범위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2급에서도 한 번씩 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환 차이 발생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단골 손님 나왔어요.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중에서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자, 기간 미경과분 기간이 미경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경과라는 얘기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다. 아직 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한다? 미경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험료 중에서 줬는 것 중에서 원래 안 지나는 게 20만 원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내년 거를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대별에는 보험료란 비용에서 20만 원만 빼주란 얘기예요. 만약에 손익계산상에 단기 비용이 보험료란 비용이 1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0만 원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빼주란 얘기입니다. 80만 원만큼만 보험료란 비용으로 처리하고 20만 원만큼은 내년으로 넘겨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4번 3년 전에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2천만 원, 잔존과액 400만 원. 내용에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 써서요. 저는 안에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 좀 저는 사용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좀 편해요, 그냥. 취득원가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400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1,6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나누기 몇 년 동안? 5년 동안 가치가 떨어진 거래요. 1년에 320만 원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셨어요. 결산자료 입력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뜨고요. 자,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의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거죠. 차량 운반구 금액 얼마라고요? 320만 원. 항상 보실 때 이게 판매비 관리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난 뒤에 말하고 전표 추가까지 해주셔야 돼요. 요 추가하시고 난 뒤에 이해하고 난 뒤에 빠져나와서 일반 전표 한번 더 가볼게요. 12월 31일을 열어보면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가 알아서 해줘요. 요것도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결산 추가하는 거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는 버릇을 드립시다.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 자, 결산 조회 한번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 현재 지급업은 전기 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자, 지급업이 전기 말과 비교해서 전기 말 작년 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요.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작년께. 그래서 보통 이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6월 달에서 보시면요. 지급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급은 부채니까 지급업 보시면 전기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해하시면 무슨 말인지. 재무상태표에 전기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자료와 비교하려고 하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전기자료 비교할 수 있다는 거. 1,650만 원만큼 증가했겠네요. 1,650만 원.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상품 매출액 얼마인가? 자, 계산감 하나만 저는 총계정 원장을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계정 가셔서 날짜를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상품 매출액 401번부터 401번까지 상품 매출입니다. 1월달 팔았는 거, 2월달 팔았는 거, 3월달 팔았는 거. 1월부터 3월까지니까 1월달 누계, 2월달까지 누계, 4월달까지 자력이 누계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1억 176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뭘 보셔야 되냐 하면 1억 176만 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어디서 1월 월계표 같은 데 가서 보셔도 돼요. 월계표 가셔서 월계표 가셔서요. 1월부터 01부터 03월까지 뭐 본다고요? 상품 매출했는 거. 1억 176만 원 나오죠. 이렇게 확인도 됩니다. 물론 학기장에서 가도 돼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분기 4월에서 6월 중에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 물었습니다. 한 계정 과목을 달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저는 역시 총계정 원장을 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좀 사랑하는 편인가 봐요. 자, 엔터 쳐갖고요. 계정 과목은 접대비 813번일 겁니다. 813 4, 5, 6을 비교해서 가장 많은 달 4월달 제일 많네요. 110만원 맞죠? 적은 달 언제입니까? 5월달이 60만원 적죠. 그래서 차액은 얼마 발생한다고요? 50만원 발생하죠. 이렇게 알아보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91회 정산회계 2급은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